일단 그 출마의 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완주문장 예비후보 정의균이고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정치 관련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뭐 중학생부터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모셔봤고, 그 다음에는 국회나 중앙당에서 일도 해봤고, 그리고 도에서도 해봤고, 그래서 지난 30년 제가 쌓은 경험을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검찰 독재, 뭐 정권 뭐 탄핵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기에 전북 정치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뭐 쉽게 말해서 활동력, 전투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중앙도 좀 잘 소통을 하거나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완주문장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자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뭐 공부한 거, 활동한 거 등등 따져봤을 때 나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스스로 그 부족한 점을 평가한다면요? 일단 다 타 후보하고 봤을 때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세 분의 후보가 다 법조인이에요. 그랬고 저는 소위 말하는 전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쪽의 성격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굳이 제가 조금 장점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 경험, 정치 관련한 경험, 그 다음에 또 뭐 대한테니스협회장 등을 하면서 쌓은 인맥, 중앙의 정치 인맥, 뭐 이런 등등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정치인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뭐 이제 그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뭔가 새로운 비전도 만들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은 그걸 잘 관리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는 거고. 근데 법조인의 특성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걸 했을 때 어떤 것이 나한테 돌아오느냐를 꼭 생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아니면 강하게 추진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조인들은. 그래서 추진력이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난 오랜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쌓아온 뭐 나름대로 역량과 인맥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저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문화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현장 경험도 있고 자신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그 여타의 다른 부분들은 아직도 모자란 점이 많다. 그래 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숙제인데요. 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좀 견해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좀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남북 문제, 가령 환경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지만 우리 두 대통령들 계실 때 뭐 햇볕 정책이었잖아요. 저는 그 기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결 구조로 가가지고는 뭐 지금 전쟁이 벌써 훨씬 커졌잖아요, 지난번 정권보다.
그거 하나에서 볼 수도 있듯이, 하여튼 대결 구조의 그 남북 관계는 청산돼야 된다 하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건 뭐 세계 어디를 떠나서도. 그래서 하여튼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대화하고 할 때,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입김 때문에 아주 100% 자율적으로 뭔가 진행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자주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여론조사에서도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남북관계 정상화가 첫 번째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뭐 다시 완전히 후퇴한 그 대화 완전 끊어졌잖아요. 그래고 전쟁이 더 커졌고, 뭐 저쪽에서는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그럼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게 첫 번째고, 다시 전에 했던 경제교류 사업부터 민간교류 이런 등등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언제든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거 남북 관련해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평화공존 정책이 첫 번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게 그냥 사스, 뭐 메르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보다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 이 감염병 또 작년 한 해도 또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좀 창궐 하고 했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다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뭐 방향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감염병 뭐 이런 것들은 새로운 병 나오는 것은 환경 문제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자연을 잘 보존하려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도 됐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거기서 특별한 권한을 갖고 뭐 선제적으로 아니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청하고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정확한 말하자면 포지셔닝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평소에, 이거는 거의 중앙 단위에서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지자체에서는 그 지침만 하달해서 받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정도에서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가지고 항상 상시적으로 그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농촌과 도시의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농어촌 지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도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뭐 모든 게 수도권 쏠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전체 농촌에도 해당되지만은, 보훈병원이 됐든 아니면 의료원에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확장 아니면 질적으로도 좀 상승시키려는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병원들을 좀 많이 지원해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약한 것 중에서 완주 같은 경우도 서울의 큰 유명 병원에 분원을 놓든가 아니면 보훈병원을 놓든가 뭐 아니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든가 이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농촌 지역의 모든 것이 대부분의 것이 그렇겠지만,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주도로 정확하게 큰 틀에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는 하여튼 뭐, 만약 그게 아니면 이제 부차적으로 뭐 비대면 의료라든가 이런 등등의 방법들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중보건이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처우 개선이 우선 1차적이겠죠. 와서 뭐 힘들고 돈 적게 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구적 그 기후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후보님이 생각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완진무장 지역의 대응 전략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를 뭐 완전무장으로 딱 한정해서 대책 대안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뭐 0.5도가 상승하면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회에 보니까 몇 가지 법이 있어요. 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생활 쓰레기나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욕을 좀 먹더라도 정말로 강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뭐 경제나 이런 쪽으로는 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고 뭐 탄소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뭐 준비되고 계류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세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부분, 그리고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에서 노력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이냐 반대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주와 완주가 양쪽이 서로 연대하고 상생해서 양쪽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된다 하면 통합을 해야겠죠. 근데 그 주도를 하는 게 저는 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 전주가 나서거나 완주가 뭐 나설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나서서는 그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도가 정확한 계획하에 도대체 완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전주에 어떤 도움이 될 거냐 하는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시간적인 것도 좀 갖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가 심판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보증인도 되는 격이고,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3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완주 사람은 다 우리가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손해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에서 그걸 정확히 고지해주고 나중에 책임지게까지 인식시켜주고, 또는 그 준비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완주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주고,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어떤 것이 완주에 이익이 되느냐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소위 완주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지의 혁신, 삼봉, 운곡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가 상승이나 집값 상승을 원하는 분들이 주로 찬성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은 물론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완주 전체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는 굳이 당장은 반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면 그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됐을 때 그래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완주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완주는 저는 이제 완주를 놓고 봤을 때 산업단지, 농업단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크게 이제 보거든요. 말하자면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나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 때. 근데 이제 굳이 완주의 가장 현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소산업 단지로 전국의 특화단지로 잘 자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이 농촌 저쪽 육계면을 중심으로 봉동 이쪽에 농촌 지역을 어떻게 이제 지역 소멸의 위기로 빠뜨리지 않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하면 로컬푸드 1번지라는 브랜드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 완주군을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완주에 오래 뭐 살거나 하진 않았지만 완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느낀 게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컬 푸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뭔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군수가 바뀌면서 뭐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뿌려놓긴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 20, 30년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한 20년. 그러다 보니까 어디 조그만 게 성공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거를 잘 정리해서 성공한 데는 좀 더 키워주고 그 실패한 곳은 새롭게 내용이든 형식이든 리뉴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주에는 그렇게 크게 지금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 여기는 남들이 모르는 심지어 전주 사람들도 모르는 역사 문화 유적들이 많아요. 특히 뭐 독립운동 관련이나 항일운동 이런 것들은 엄청난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색깔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완주에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재작년 가을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를 여기 일문구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쪽에 소재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독립 뭐 항일운동 기념공원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주교나 이런 종교적 소재들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뭔가 몇 가지 테마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쪽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지역마다 있는데 좀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활성화된 지역은 그래도 지역이 좀 활기를 띠고 하지만은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은 그만큼 또 지역이 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진안 같은 경우는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곳에 좀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뭐 진안 장수 무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 지역의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가 돼야지 말씀하셨던 지역 소멸 위기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은 좀 어떤 구상을 좀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농공단지가. 뭐 이제 여기 완주 같은 경우 2차 산업단지까지 지금 이제 뭐 다 분양이 됐으니까 좀 여기는 좀 낫죠. 그래도. 그리고 수소산업이 있고 큰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좀 나은데 군 단위의 농공단지들은 사실은 기업들이 오래 유지를 못하니까
망하는 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지역 특화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가령 완주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뭐 수소 관련 뭐 이런 등등이어야 되고, 진안 같으면 뭐 K푸드나 김치나 이런 등등 좀 이렇게 집적화된 그런 단지로 가면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군에서도 같이 만약에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단지가 조성된다 하면 진안김치 뭐 이런 형태로 홍보를 좀 해줄 수도 있고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냥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때 당시 군수들이 어떤 치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무조건 분양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방향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지역도 다른 문제가 이제 작은 학교 폐교 문제거든요. 학생 수 감소. 예. 지난번도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작은 학교들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일단은 과제일 것 같아요. 이 작은 학교를 없애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생성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뭐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도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통폐합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업 얘기할 때 꼭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식량안보 뭐 이런 측면의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교육 또한 그게 꼭 경제 논리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뭐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지역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것까지 계속 모아가면 가령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안무주 장수군이 다 2만 명 이하로 이제 줄어들고 이게 군으로서 사실은 인구로 봤을 때는 이게 상실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럼 그거 다 통폐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듯이 학교도 일단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꼭 그것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 뭐 이것은 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의 다른 정책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역하고 잘 융합해서 학교도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군이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뭐 어려운 문제긴 해요. 지금 그게 자꾸 줄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부 뭐 장승초등학교나 이런 데처럼 성공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소스가 없으면 모든 학교를 그렇게 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꼭 학교의 역할보다는 저는 지역 커뮤니티의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뭔가 사업들을 좀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 어울림학교라든지 농촌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또 초등학교를 진안에서 다니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머무르러서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국회에서 이제 만약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좀 정책적으로다가 그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을 좀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 육아정책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금 지원에서 항상 끝나버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특히 청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귀촌을 하고 이런 분들도 가령 5년을 살았으면 10년을 살았으면 그에 걸맞는 지원들을 해준다든가 난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면 뭐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 것들은. 예,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하고 지방소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깊숙이 공부를 좀 하려고 고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지금 제일 좀 이슈나 뭐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환경 보존하고 좀 개발을 둘러싼 그 갈등이거든요. 마이산 케이블카 문제가 지금 중단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모노레일이라든지 양수발전소라든지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환경 보존과 그 개발 사이에서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말씀드렸던 전국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많은 그 환경부라든지 정부로서의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은 난개발로다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그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개발은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 놓고 봤을 때는 특히 무진장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환경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완주에서도 우리 완주 군수님은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만경강 개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경강 같은 경우도 옛날에 무슨 개발 독재 시절에 뭔가를 막 깎고 새로 세우고 해서 뭔가를 좋은 걸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것을 뭔가 취할 수 있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지난해 이제 현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이런 건 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여튼 안 건드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꼭 불가피한 거에 대해서만 손을 댔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그 다른 것들 뭐 있었죠. 뭐 양수발전소나 뭐 수상태양광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걸 했을 때 지역에 아까 말했던 파괴 이상의 뭔가가 지역민들한테 돌아온다는 확신과 전체적인 공감대를 얻었을 때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관주도로만 이렇게 막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그랬을 때 그게 사업도 잘 추진이 될 거고 또 나중에 갈등도 생기지 않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뭐 마이산 케이블카 때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주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구는 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진장 여객으로부터의 노선 분리라든지 아니면 막대한 제한 확보등 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후보님은 완전 공영제 전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시며 추후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이에요. 시골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다 이러는 거고,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지역에 맞는 방식에 맞는 노선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문제가 예산이겠죠, 그건. 근데 이제 저는 뭐 각 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걸 이렇게 뭐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영제, 무주군 같은 경우 공영제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령 완주군 같은 경우 봤을 때 조그만 소규모 축제들, 마을 축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런 예산만 모아도 저는 다른데 충분히 복지나 이런 쪽에 의미 있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면 저는 개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군수가 하겠죠. 그리고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그걸 관리 감독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 가령 뭐 무슨 개발 예산 건설이나 뭐 토목하는 예산, 그 다음에 우리 뭐 복지, 문화예술 뭐 다른 이런 큰 틀에서는 제가 군수들하고 좀 상의해서 큰 틀은 좀 저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할 거고 이제 잘 알아봐서 공영제에 필요한 여기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뭐 다른데 어떤 형태로든 뭐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끌어들일 돈이 있으면 같이 해야죠. 그건.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역에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이거 하는데 전주에다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돈 주거든요. 그쪽에서 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저는 돈 모아서 여기서 먼저 하자. 그러니까 완주 버스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 그래 노선도 저쪽에서 결정하니까 마음대로 바뀌어요. 막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각 군별로 거기에 맞는 그게 있어야 된다. 다만 아까 무진장역하고는 뭐 그쪽도 손해 안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잘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는 무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수 진안도 공영제가 이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무주에서만 실행하기 좀 쉽지 않으면은 장수 쪽도 공영제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안하고 장수 쪽이 같이 공영제로서의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있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완진무장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래서 하나는 완주권역, 하나는 무진장권역.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완주는 이쪽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여기 고산 육계면하고 진안 쪽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는 이제 그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뭐 관광벨트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무진장은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설사 뭐 군수가 아니면 의원이 당이 다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뭐든 관계없이 지역민들 중심에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회의원이 그런 조정 역할, 통합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청년층 감소 등의 문제로 공동 시설물의 유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졌음에도 대부분 개전 유역 상태로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고 수익금 없이 매년 관리 운영비만 축내는 혈세 먹는 하나로 전락을 했습니다. 후보님은 농촌 지역의 이러한 그 유휴시설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완주에도 여러 가지 조그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기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수익이 안 나서 막 지원하는 데도 있고 뭐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키워야 할 건 어떤 거고 회수를 하거나 뭐 새롭게 성격을 바꿔야 될 건 어떤 거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 각 지역에 맞는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내줄지를 모르고 그때그때 막 이렇게 주는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하여튼 최소 10년 아니면 길게는 20년까지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쭉 청사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유형의 어떤 사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 군에서 투자를 하든 그거에 맞게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런 시설들을 지역의 그 아까 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청년 센터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쪽에 빈집이나 이런 등등도 많거든요. 뭐 빌라 형태 그런 것들은 좀 손 봐가지고 청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만들게 해준다든가 이런 새로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형태로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촌 중심적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농촌 협약 사업이라든지 이 농림부 쪽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건물은 줘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그 안에서 또 수익 사업은 또 안 되고 이런 좀 제재 조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촌 지역에서 이제
그런 수익 사업도 못하고 인건비 지원도 안 되면서 이제 그걸 활용할 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좀 인력이라든지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제도적인 문제도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 어느 부처든 관계없이 뭐 그거 자체는 유의미해요. 좋아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너무 제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 빼먹을까 봐서 뭐 할까 봐서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저는 그쪽에다 전면적으로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를 정말 감독을 잘하는 것이 그게 더 민주적이고 더 선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테니스협회 하면서도 국가공모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나는 A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완주에 와서 한 승강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정규직 직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딱 거기는 딱 해가지고 계약직 2명만 뽑아라. 월급을 얼마 줘라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정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돈 아끼고 우리 직원들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다른 걸로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거기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 더 필요한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다만 정말 그런 위험성들은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 감시를 잘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니면 회수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애초부터 그게 무서워서 너무 제약을 걸어놓으니까 그게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후보님은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가 이제 저는 제 슬로건, 무주 관련 슬로건 중에 하나가, 겨울은 따뜻하게, 저녁은 환하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하여튼 동계 스포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키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꼭 관광뿐 아니죠. 스포츠 문화 관광이 이렇게 연계되는 형태의 뭔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광 자원은 뭐 풍부하니까 무주는 굳이 뭐 산 있지요, 뭐 양수발전소 물도 있죠, 무주구천동 있죠, 뭐 리조트 있죠. 거기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그 그에 걸맞는 관광 사업을 뭔가 제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리조트하고 무주 구천동을 놓고 봤을 때, 리조트는 사람이 많은데, 구천동은 없고, 겨울은, 뭐, 여름에는 또 이쪽은 많은데, 겨울에는, 이쪽은, 리조트는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구천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는 죽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쪽에다 야간 경관 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오늘 발표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겨울에도 이 사람들이 그쪽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죠. 저는 이제 4개군 공이 한 군에 3가지 종목 이상의 종목하고 MOU를 맺고 그 종목의 대다수의 대회 그 다음에 전지훈련 등을 그 지역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동계,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강원도 양구, 김천, 안동, 순창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으로 먹고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인구가 44,000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단이 빠졌어 거기에서. 그러면서 24,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진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완전 산이고. 그래서 거기가 원래는 군인들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완전히 이제 읍내가 텅텅 비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희 테니스가 처음 들어갔죠.
그래갖고 1년에 한 테니스 대회만 20여 개 대회를 했었고, 이게 이제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펜싱, 유도 뭐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데, 거의 24시간 읍내는 불이 켜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온 학부모들, 코치들 뭐 저녁에 술 먹고 놀고 심지어 오락실까지 다 돌아가니까. 그렇고, 그, 양구군 주변까지 펜션까지 해서 한 74개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숙박시설이. 2개 종목만 같이 대회가 잡혀도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군으로 가요. 그래서 양구에서 발표하기에는 최소한 1년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그걸로 얻는다. 현금이니까 다.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처음에 시설만 좀 잘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아주 유용하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관광사업에 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 2-3가지가 같이 스포츠 문화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구천동 쪽은, 아까 말했던 야간경관 쪽으로 해서, 살리고, 안성 쪽에는, MTB, 산악자전거 쪽으로 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농촌 지역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최근 보면은 스마트팜 같이 좀 굉장히 좀 그 대규모 시설 농업이 좀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일단 일반 농민들은 그런 좀 대규모 투자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일반 그 농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은 지자체를 뛰어넘는 국가적인 그런 농업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농업은 뭐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식량안보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농업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틀어쥐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지금 아마 농민단체에서 식량 관련, 농업 관련 3법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농업기본법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업기본법보다 더 강한 식량안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발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보호 관련해서. 그래서 국가가 하여튼 농업은 다른 여타의 산업과는 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전면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제는 옛날처럼 소농 형태로 가는 거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팜이나 이런 형태로 그 농업의 방식도 조금 변화해서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고 보존하고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에 좀 하는데요. 다른 농촌도 마찬가지로 청장년층이 들어오는 농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뿐만이 아니라 소멸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 지자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적으로다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듯한데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멸 부분으로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소멸 이제 그거는 하여튼 인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회가 적으니까 새로 유입은 없고 뭐 돌아가시는 분 아니면 나가는 사람 이렇게 유출만 많은 거고,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기회의 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인데,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촌 지역 아직 농업 인구가 많긴 하지만 꼭 농업에만 막 목맬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가장 지역의 특색, 장점들이 뭐냐 해서 그걸 살리는 것이 그래도 조금 그 지역의 기반을 좀 높이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하여튼 이쪽 6개면부터 아까 이제 완주를 산업, 농업 이렇게 소상공인 뭐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나눴다면, 저쪽에 이제 고산 6개면부터 시작해서 무주까지는 농업하고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2가지. 그래서 기존에 농업을 했다면
지금은 관광 산업을 좀 더 키워서 이걸 통해서 지역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지역의 부를 조금 더 생산하는 형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은 제일 좋지 않은가. 그래서 환경도 개발보다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를 더 유지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훨씬 좋다. 개발은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문화역사유산이나 이런 등등만 조금 남들한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지방소멸 문제는 정말로 뚜렷한 답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근데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옛날에 노 대통령이 수도권 이전시키고 그렇게 그때 얼마나 저항이 셌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세종이 됐든 우리 혁신도시가 됐든 없죠. 그건 하여튼 일관되게 진행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노력을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은.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예. 선거구 획정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열석 유지할 거다 생각합니다. 예, 전라북도에 열석 유지할 거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전라북도 현역들은 다 그만둬야 돼요. 진짜로 그걸 강력히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섰어요, 전북은. 그런 상황인데, 벼랑에서 누구 자기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냥 있겠어요? 뭐라도 붙잡고 매달리기라도 하겠지?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도 안 보인 거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석은 유지될 것 같다 하는 거고, 다만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다들 들으셨다시피 열석 전제하에는 완주 진압 무주, 그 다음에 장수 떼주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현역원한테 아주 불만이죠. 무진장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공통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무진장 하면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떨어뜨리게 놔둔다? 그거는 하여튼 현역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물론 100% 그 혼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완주진압무주가 그래도 제일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또 바꿔야 돼요. 이게 아마 14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4년 후면 아마 13만 6천 밑으로 떨어질 거요. 그것도.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장수 다시 떼올래나? 그렇게 되겠죠, 뭐. 네, 마지막으로 무진장한 지역 주민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진장이구나. 완주는 빠져야겠구나. 우리 무진장 주민 여러분, 저는 진안에서 태어났고 중학교까지 진안에서 커나갔고요. 그리고 20대 때 이제 저희 가족이 정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지역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커왔죠. 그랬고 저를 키워주는 데도 그쪽이고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데도 무진장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30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이제 저도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일 모레면 60대니까. 그래서 마지막 뭔가를 쏟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정치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정치였고, 그래서 원 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하면 등 두드려 주시고 못하면 혼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무진장만 하면 안 돼. 그 완주 국민들한테도 완주도 있잖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완주무작이 요새 입에 달려 있는데, 하여튼 완주에서는 전에 의원들께서 완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지역에 어디 출신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 분들의 상실감도 알고 서운함도 잘 알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좋은 사람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사실은 지금은 완주 사람이에요. 완주에서 일한 지도 몇 년 됐고 완주에서 살기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가령 저는 진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진안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완주에다 갖다 심어 놓으면 그게 완주 소나무입니까? 진안 소나무입니까? 그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지금 완주에 심어 있으면 완주 소나무죠. 그렇듯이 저는 뭐 하여튼 완주든 무진장이든 일을 맡으면 어느 지역이든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하여튼 충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주부장 주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제가 그 행복을 드리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